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인도 기원정사에서 걷기 순례 정진을 회항했습니다. 회주 자승스님은 저마다의 수행의 길이자 불교 중흥으로 나아가는 대승적 정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불자는 물론 인도인들까지 600여 사부대중이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걷기 순례 회항을 축하하고 보행을 찬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어린 학생들까지 기원정사를 가득 메웠습니다. 조계사에서 고불식으로 결사 시작을 알린 지 40일 만에 총 989km를 걸었습니다.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를 발언했던 순례단에 장엄하고 환희로웠던 여정을 되짚어봤습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이 첫 인문학 강좌를 개강했습니다. 최강식 고려대 명예교수가 삼공유사와 불교 문화를 주제로 강의하며 삼공유사는 문화의 원형이자 콘텐츠의 보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철 대종사의 열반 30주기를 맞아 하남 정심사가 새로 낙성한 조사전과 사리탑을 공개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과 설법상을 보며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가는 곳마다 한국 불교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43일 1167km 대장정의 회항을 앞두고 금강경을 비롯해 부처님이 가장 많은 경전을 설하며 교단의 중심을 이뤘던 기원정사에서 989km 인도 걷기 순례 정진을 회항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오전 3시 두르가푸르를 출발해 26km를 걸어 6시간 만에 쉬라바스티에 도착한 상월결사 순례단이 기타 태자와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께 공양 올린 기원정사에서 인도 걷기 순례 정진 회양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달 9일 조계사를 출발한 지 40일째 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한 초전법륜지를 출발해 989km를 걸어 이곳 기원정사에 도착했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이 순례단을 대표해 향실에 꽃과 등을 올리고 금강경을 봉정했습니다. 이어 회양식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포교원장 범해스님이 대독한 봉행사를 통해 포기하지 않고 원력을 다한 순례단을 치하하고 다시 원력을 세워 전법의 길로 나아가자고 독려했습니다. 수행의 길마다 생명 존중을 가르침을 보고 들었고 걸음마다 차별 없는 평등을 깊게 새기어 왔습니다. 고단한 길이었지만 그만큼의 신심과 완력으로 채워진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저마다의 수행의 길이자 불교 중흥으로 나아가는 대승적 정진이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을 통해 순례단의 원력은 금광과 같이 단단해지고 실천 의지는 히말라야 설산처럼 높아졌다며 찬탄하고 상월결사의 정진 공덕이 세상에 두루 퍼져 진정한 평화의 세상이 오길 기원했습니다. 부처님의 법과 수다타 장자의 대승보살 정신이 서린 곳에서 우리는 순례의 끝이 아니라 평생을 걸어가야 할 수행정진의 시작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길을 걸으며 생명 존중과 한국 불교 중흥이라는 원력은 금광과 같이 단단해졌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실천의 의지는 저 히말라야 설산처럼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진 공덕을 찬탄하고 회양의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 인도는 물론 4,700km 떨어진 한국에서 기원정사를 찾은 600여 사부대중도 찬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버킷리스트가 되고 종교를 넘어 불교의 대중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이어가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이런 고행이 우리 불교의 대중화와 우리 민족의 중흥과 그리고 불교의 중흥과 세계 평화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 불자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기를 바랍니다. 아까 들어오실 때 딱 뵙고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자승 큰 스님의 이 큰 원력이 세계사적인 그런 오늘 이 자리에 경이로운 이 모습을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더 스스로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108명의 순례단은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걷기 순례 정진을 회양할 수 있도록 의지처가 돼준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에게 삼배와 박수로 감사와 찬탄의 뜻을 전했습니다. 회양식에 이어 조계종의 소위경전인 금강경 합송소리가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한 기원정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례단은 회양식을 마치고 종조 도의국사와 중천조 보조 진울국사,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를 시작으로 역대 종정과 조사를 비롯해 제가자 선친을 기리는 달해제와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사를 출발해 부처님 성지 곳곳을 두 발로 걸어 순례한 989km. 지난 40일은 순례단의 걸음걸음, 거쳐간 성지 곳곳에서 사라지지 않고 이어질 한국 불교 중흥의 희망을 확인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순례단은 걷기 순례 정진을 회양하고 수다타 장자와 앙굴라마라 스투파를 순례하는 등 앞으로 178km를 이동해 1167km 인도 순례를 마무리하고 오는 23일 서울 조계사에서 상월결사 인도 순례의 대장정을 전국 사부대중과 함께 회양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유진입니다. 4,700km를 날아 인도를 찾은 한국 불자는 물론 인도인들까지 600여 사부대중이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걷기순례 회양을 축하하고 고행을 찬탄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사르나트 녹야원을 시작으로 부처님의 길을 따라 40일 동안 1000km에 달하는 행선을 회양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은 물론 인도인 등 600여 사부대중이 기원정사에 운집했습니다. 이날 걷기순례 회양식에는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스님을 비롯해 사회부장 범종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등 조계종 방문단과 조명희, 황보승희, 김영배, 김병주, 이수진 의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정각회 여야 불자의원과 세계불교도연맹 임원, 인도 유피주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4,700km를 날아 인도를 찾은 한국 불자는 물론 지역 주민들과 어린 학생들까지 기원정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날 걷기순례 회양식에 참석한 불자들은 순례를 함께하진 못했지만 그 감동과 환희로 가슴이 뜨겁다며 한국 불교 중흥과 제2전법선언처럼 포교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상월서는 순례단이나 저희 사회복지재단 순례단이나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하고 불교 중흥을 영원하고 막상 인도 와보니까 인도 불교가 이렇게 좀 많이 좀 융성하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한국 불교도 오늘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발전하고 중흥이 이루어졌으면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신심을 내서 더욱더 정진하고 또 우리 종단도 포교에 많은 스님들이 포교에 더 매진하지 않습니까? 2600년 전 부처님의 전법의 길을 걸으며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를 발언했던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시라바스티 기원정사에서 걷기순례를 회양했습니다. 조계사에서 고불식으로 결사의 시작을 알린 지 40일 만에 총 989km를 걸었습니다. 장엄하고 환희로웠던 여정을 하경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상월의 정진이 불교의 중흥으로 나아가고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사회의 인류가 화합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님의 길에서 정진하겠습니다. 깨달음과 포교의 원을 세우며 2600년 전 부처님이 맨발로 걸었던 길을 쫓아 인도로 향했던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비구 55명, 비구니 12명, 우바이와 우바세 각 6명씩 모두 79명의 순례단은 부처님의 첫 설법지였던 녹야원에서 신전법선언으로 원력에 대한 결의를 재차 다지며 첫 발을 뗐습니다. 새벽 2시 하룻밤 몸을 누였던 텐트를 정리하고 아침 예불을 마친 순례단은 여전히 깜깜한 어둠과 새벽 찬 공기를 헤치며 매일 평균 27km를 걸었습니다. 순례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강아지도 순례단과 함께하며 순례라는 이름까지 얻는 작은 감동도 만났습니다. 척박한 부처님의 고향에 불심을 다시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주민들의 환대를 받으며 불성의 씨앗을 싹 틔웠습니다.
बहुत अच्छा फील महसूस कर रहे हैं कि बुद्ध का संदेश पूरे वर्ल्ड में भारत और मगध की धरती से ही गया है। इंडिया से ही बुद्ध धर्म का प्रचार हुआ और उनके हम लोग ये करते हैं कि हम लोग बुद्ध के अनुयायी हैं, बुद्ध की धरती से आए हैं। हमारा धर्म जो है पूरे विश्व में फैल रहा है और यह शांति का, भाईचारा का संदेश है। आप लोग भी आए, बहुत खुशी है, लेकिन यही विनती करेंगे कि एक बार और पधार करके बुद्ध भगवान का मंदिर जब लगेगा उस समय हम लोग बुलाएंगे, एक आध आ करके उद्घाटन। 14일 차였던 지난달 22일 부처님의 성도지였던 보드가야 마하보디 대탑에서 순례단을 응원하는 한국 불자들까지 합류한 가운데 순례단은 순례 기간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삭발을 하며 만인의 평등과 생명 존중을 향한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29일 차였던 지난 9일 부처님께 마지막 공양을 올린 춘다 마을을 지나 두 그루 사라나무가 있던 쿠시나가라 열반지에서 부처님의 유운을 다시금 마음에 새겼습니다. 인도와 네팔의 국경을 넘어 부처님의 탄생지였던 룸비니에선 부처님의 길 위에서 세운 상월 108 원령문을 처음 공개하고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제2의 전법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속으로, 대중 속으로, 사회 속으로, 중생 속으로 사부대중이 떠나지 않으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사부대중이여 떠나라. 30년 전 순례객에게 닫혔던 룸비니에서 가빌라바스도로 가는 붓다의 길을 다시 여는 기적을 낳으며 부처님의 고향을 지나 순례단은 40일 만에 989km의 여정을 회항했습니다. 오늘 수자타 장자와 앙굴리마라 스투파 불탑을 순례하는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은 오는 23일 서울 조계사에서 43일의 대장정을 회항할 예정입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 불교의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상월결사. 봄꽃 소식과 함께 회항을 맞으며 한국 불교에 어떤 희망을 전해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이 첫 인문학 강좌를 개강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과 문화체육부 장관을 역임한 최강식 고려대 명예교수가 삼국유사와 불교 문화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삼국유사는 콘텐츠의 보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개관 이래 불교 관련 전시뿐 아니라 불교 문화를 널리 알리는 다양한 강좌를 열었던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올해 들어 박물관이 불교를 넘어 인문학 전반을 다루는 인문학 강좌를 처음 개설했습니다. 제가 박물관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인문학까지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기획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어제 개강한 인문학 강좌의 첫 주제는 삼국유사와 불교 문화. 첫 강좌의 강사로 국립중앙박물관장과 문화체육부 장관을 역임하고 한국 고대사, 특히 삼국유사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온 최광식 고려대 명예교수가 나섰습니다. 최 교수는 삼국유사가 우리 역사와 문화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로 첫 운을 뗐습니다. 단순한 역사서가 아닌 유불선의 조화라는 한국인 정신문화의 원형을 담고 있는 귀중한 텍스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불교 문화도 있지만 불교와 어울러서 우리 토착신앙 내지는 유교 이런 유불선을 융화하는 그래서 삼국유사는 진짜 한국인의 정말 저 근저에 있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문화 원형, 컨텐츠의 보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국사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가 대부분 기록돼 있는 데 반해 삼국유사는 고조선부터 시작해 동부여와 북부여, 발해, 가야 등 한국 고대 국가 전반을 다루고 있어 중국,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반박 증거로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가 한국사가 아니라 중국사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을 때 이거를 맞받아 칠 수 있는 근거가 삼국사기 가지고는 안 돼요. 고구려는 우리 역사도 얘기할 수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고조선이나 발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조선이 우리 역사도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삼국유사밖에 없어요. 이어진 본론에서는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현 스님의 일생과 삼국유사 저술의 경위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의 첫 인문학 강좌 삼국유사와 불교문화는 총 10강에 걸쳐 삼국유사의 내용과 역사적 성격, 문화적 의미를 다루며 추후 BTN 불교TV에서도 방영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늘 깨어있으라는 법문으로 사부대중의 수행정진을 강조한 성철대종사의 열반 30주기를 맞아 하남 정심사가 새로 낙성한 조사전과 사리탑을 공개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과 설법상을 보며 큰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모든 분별을 떠나 본래 마음자리를 잘 지키라며 37년 전 성철대종사가 이름 붙인 정심사. 새로 낙성한 하남 정심사 조사전에 성철대종사 진신사리를 모신 3층 사리탑이 위엄을 드러냅니다. 법문을 하기 전 입정에 든 모습을 담은 설법상은 당장이라도 늘 깨어있으라는 가르침을 전할 듯 생동감이 넘칩니다. 지난 주말 정심사가 성철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 성철대종사 사리탑 완공식을 봉행했습니다. 성철스님 좌상에 직접 가사를 이윤한 정심사 회주 원영스님은 수행의 표상인 성철스님을 본받아 세상을 밝히자고 말했습니다. 큰 스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참선을 해라. 그리고 또 남의 눈을 떠서 자기를 바라보고 또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성철스님의 유훈을 기리기 위해 둘째 상좌인 대구 금각사주지 만수스님 등 지역 주요 인사들과 불자 300여 명이 법석에 참석했습니다. 해인사에서 출가해 성철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백년 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스님은 원영스님을 비롯해 많은 신도들이 애써주신 덕에 큰 불사를 회양하게 됐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 불사가 원영스님 혼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만장하게 계시는 우리 정신상 모든 신도님들의 정성과 열정, 신심 이런 것이 모여서 충주 석종사 조실 해곡스님은 해인사에서 성철스님을 모시고 정진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지금까지 삶의 이종표로 삼고 있다며 스승의 법을 따라 정진하길 당부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준 그 살활자제인 중도법문 여러분들 귀전에 들리고 그게 우리 삶이 되도록 저도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해서 정심사는 이날 조사전과 부속 건물 불사를 함께 회양했습니다. 성철스님 열반 30주기를 맞아 공개된 사리탑과 설법상, 평생 철저한 수행과 정진을 강조한 성철스님의 유훈을 되짚어보게 합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조계종 제43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살림 회양식이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계단위원회는 어제 범어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증명법사로 범어사 주지 보은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미 61명과 칙차만하니 37명 등 총 98명의 스님들에 대한 구족계 회양식을 봉행했습니다. 무관대종사는 계를 지키는 것은 목숨과도 같은 것으로 불조의 해명을 받들어 구족계 수지 후에도 물러남이 없이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용맹정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구족계 수계살림에는 총 118명이 수계 지원했으며 4급 승가고시와 괄마 등을 통해 비국의 수계자 61명, 비군익의 수계자 37명 등 총 98명이 금강계단에서 구족계를 수지하고 정식 스님으로 거듭났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 대구지구가 지난 18일 대구 보현사 불교대학 지하교육관에서 신임회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취임식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직무대행 지우스님, 대륜사 주지 덕신스님, 대불청 중앙지도법사 화란스님, 대구지구 지도법사 자하스님, 장정화 대불청 중앙회장 등이 참석해 신임회장을 축하했습니다. 지우스님은 불교 청년들은 부처님의 숭고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신심 개발과 사회 정화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대화와 소통으로 즐겁고 행복한 모임, 헌신하는 모임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경숙 신임 회장은 대불청 대구지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코로나 등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대구 대불청을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게 2년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주 약사정사가 생전예수제 동참 발언 제자들의 서원을 담은 자비 나눔 쌀 100포를 진주시 사회복지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약사정사는 지난 19일 생전예수제 4제에 맞춰 고성 옥천사 주지 마가스님을 초청법사로 특별법회를 열고 생전 수행공덕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약사정사 신도인 노인요양원 도리원 천영란 원장도 BTN 인기 프로그램에 자연스님과 광호스님의 맞수다에 출연한 경상국립대 불교동아리 연화회 김용진 지도교수와 회원들을 초대해 대학생 포교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무상사 근혜스님, 길상사 지원스님, 보명암 원정스님과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최고식 원장, 진주사회복지재단 박성장 사무총장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3월 셋째 주 주간 교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자승스님의 비장한 염원에서 비롯됐기에 자승스님의 진면목을 살펴봅니다. 한편 승병장 영규대사 기념사업회가 성명을 내고 700의 유적 종합 정비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처님의 전법의 길을 따라 43일간 1167km를 순례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회주 자승스님의 한국불교를 중흥하겠다는 염원에서 비롯됐습니다. 자승스님은 바람직한 미래불교의 모습으로 수행이 중심이 된 불교, 세상과 함께하는 불교, 4부대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불교라고 밝힌 적 있는데요. 인도순례 전부터 스님은 감기와 인후통을 심하게 앓았지만 스님은 솔선수범하고 순례 대중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순례가 아니라 현장과 함께하는 회주 자승스님의 면면을 짚어봤습니다. 승병장 영규대사 기념사업회가 10년 동안 수억 원의 세금을 들이면서도 반쪽짜리 금산전투 서술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700의총 유적 종합 정비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원 선생의 700의병만 선양한 700의총이란 사적 명칭을 의승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3월 셋째 주 주간 교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BTN 불교TV와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하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 모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문광스님 영공채님께서 100만 원을, 대전 덕수암 명은스님께서 20만 원, 손종란 손춘자님께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정순 김한솔님 외 많은 불자님께서 10만 원을 보시해 주셨습니다. 장우영님께서 6만 원, 강대진님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김명희, 김미정, 김영자님 외 많은 분들이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강흥욱, 김정숙님 외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